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살롱지기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와. 네, 오늘도 도희님과는 전화로.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빨리 어떻게 잠잠해져야 될 텐데. 네, 아마 당분간은 네. 계속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곧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고 있어요. 네. 네, 백신 맞고 참석할게요. 네, 오늘 살롱에서 함께할 영화는 이종필 감독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인데요. 이 영화 역시 지난주에 다뤘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처럼 여성들의 연대와 성장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상고 나온 계약직 여성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파바박 깨부수는 그런 스토리가 지난주 책과도 잘 매치되는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네, 영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제목만 보고서 어떤 영화일 것으로 짐작이 됐는지. 사실 제목에 대한 어떤 감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냥 보다가 어느 그냥 회사의 그룹에 이제 토익 공부를 하는 여자들의 얘기구나 라고 느꼈고 약간 코미디인가? 정도의 감상이었어요. 처음 그 예고를 봤을 때는. 근데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거의 개봉하자마자 보러 갔었거든요. 그랬던 극장에. 걸로 기억을 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진짜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네. 올해 극장에서 봤던 영화 그리고 집에서 봤던 영화 통틀어서 가장 유쾌하게 봤던 영화가 아닌가. 정말 완벽한 생각합니다. 팝콘 무비가 아닐까. 맞아요. 너무 재밌게 정도로. 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은하님? 저도 유주님하고 사실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예고편과 제목을 동시에 봤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그려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룹에 있는 사원들이 영어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고편에도 사실 이런 회사에 관련된 비리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영어 실력을 키우는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깊은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다른 내용이네 정도? 그리고 워낙에 주변에서 호평이 쏟아졌었거든요. 저는. 비판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뭐 캐릭터들에 대한 호평도 굉장히 컸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기대를 하긴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 네, 제 기대가 너무 컸다. 네, 맞아. 네. 너무 기대하고 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대를 크게 하지 않고 봤더니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네, 도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보고 싶다거나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영화도 조 감독님이 얘기해 주셔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를 고화성, 이솜, 박혜수 배우 3명이 메인 롤인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이거를 딱 들었을 때는 영화가 어떤 종류의 영화든지 간에 일단 좀 봐야겠다. 흥미가 생겼었고요. 근데 막상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뭐 완성도 있게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분명히 다른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점이 있는 영화라고 느꼈고 이게 여주인공이 3명이고 그 8년차 고졸사원 얘기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여자 영화라는 이름만 붙어도 악플 테러가 막 엄청나죠. 쏟아지는 그런 세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만큼의 재미랑 공감을 끌어낸 것만 해도 되게 잘했다. 영리하다. 되게 웃겼던 게 그 영화의 밑에 댓글에 이거 페미 영화다 아니다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꼴통들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도대체 페미 영화인 것인가.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영리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점만 놓고 보더라도 네, 좋았어요. 20대 여성들이 주연을 맡았던 그것도 맞아요. 로맨스 없이 맞죠. 네. 오로지 그들의 집중해서 전개됐던 영화가 언제 또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게 반갑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20대 때 봤던 고양이를 부탁해 저 그 영화 너무 좋아했는데. 고양이를 부탁해. 배두나 나왔던. 맞아요. 이효원 배우하고
네. 정재훈 감독의 알주다. 영화. 네. 그 영화가 20대 여성 3명의 이야기를 엮어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특별한 로맨스 없이 그냥 잔잔하게 영화를 만들어서 저는 그 영화가 기억나고 그 뒤에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최근에 봤던 거 중에 최근 맞나? 걸캅스인가? 아, 걸캅스. 네네네네. 맞네. 모르겠어. 추석 때인가 봤던 것 같은데. 그 패미 영화라고 댓글에서 남이란 테러를 주연에 네. 남이란이랑 수영인가? 이성경. 맞아요. 하고 맞아. 수영도 나왔고요. 그것도 꽤 그래도 통쾌하게 봤던. 저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 영화였던 것 그게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영혼 보내기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만 예매해서 관객 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예매만 하는 거예요. 가진 못하는데 내 마음을 보낸다. 어머. 관객 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 추석 때 아마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걸캅스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 재밌게 봤어요. 네, 팝콘 무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영화는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는 제목처럼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소속된 상고 출신 계약직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시대적 배경은 1995년. 입사 8년 차의 승진 대상자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여직원, 자영, 유나, 보람 이렇게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우연히 심부름하러 갔던 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되는 걸 목격한 자영이가 함께 일하는 고졸 출신 여성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 하나씩 밝혀나가게 된다는 설정인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가를 아주 통쾌하게,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영화가 실제로 1990년대 초에 발생했던 낙동강 패널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사실. 두산그룹에? 네, 맞습니다. 두산그룹 산하의 두산전자에서 관리소홀로 패널이 하천에 방류되면서 이게 낙동강으로 유입됐었는데 그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됐었더라고요. 맞아요. 보도가 됐었어요. 예,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저는. 근데 저는 뉴스에.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의 축이 되고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님이 실제로 대기업에 개설됐던 고졸 대상 영어 토익반 강사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해가지고 두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8년차 입사 동기인 자영, 유나, 보람. 자영이 역에는 고화성 배우가, 유나 역에는 이솜 배우가, 보람 역에는 박혜수 배우가 캐스팅됐어요. 근데 언니들을 사로잡았던 인물 그리고 세 사람의 케미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세 사람 케미는 워낙에 좋았고 다들 캐릭터가 되게 달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을 추구하는 자영과 맞죠? 자영이. 그쵸, 고화성. 오지라퍼. 네, 자영과 그 다음에 약간 할 말 다 하는 유나 캐릭터, 센 캐릭터. 센캐. 그리고 좀 조용히 뒷심 있는 보람이. 이렇게 세 캐릭터들이 워낙에 케미가 좋았고 저는 사실 대부분의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유나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게 많이들 봐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박혜수 배우한테 되게 네, 정이 가더라고요. 좀 이렇게 조용조용 잔잔바리로 이렇게 뒷심 있는 애들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똑똑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다들 큰 역할을 해주기는 했지만 또 보람이 올림피아드 출신의 수학 천재. 네, 그런 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박혜수 배우와 이 부장님과의 케미도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본부장님. 네,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혜수 배우가 저는 이 배우를 청춘시대라는 저도 봤어요. 보셨죠? 네. JTBC에서 했던 드라마가 재밌게 있거든요. 봤어요. 박혜수 배우를 그때 처음 봤는데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비밀 많은 얌전한 캐릭터로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선 180도 바뀌어가지고 어벙한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되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박혜수 배우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유나 캐릭터가 제일 이솜 배우 진짜 매력적이죠.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지? 갈매기 눈썹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되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굉장히 매력 있는 얼굴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 맞아. 사실 그 전까지 이솜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고화성 배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고 있었고 사실 박혜수 배우도 저는 잘 알고
알고 있었어요. 그냥 청춘시대에서도 이 친구 되게 연기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이솜이라는 배우가 모델 출신인가요? 키가 엄청 크던데. 맞아요. 아니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되게 담백하죠. 그리고 깔끔하고 네. 그래서 이런 배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센 캐릭터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보기에는 센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할 말을 막 다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유수님도 살짝 센케 느낌이 나긴 하지. 맞아요. 근데 이제는 되게 조리 있게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다 거기서. 하고. 해안이 있어. 자꾸 히스토리 얘기를 하게 해서 그게 조금 뭐지라고 생각을 여자들이 하긴 왜 했는데. 일을 시작했는 줄 알아? 맞아. 싸서. 우먼스 플레인. 우먼스 플레이 네. 맞네.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솜 배우의 매력은 소공녀라는 영화를 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봐야겠네요. 영화에서. 그리고 거기 저는 그 분장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갈매기 눈썹도 있고 90년대 중후반에 블루블랙이라는 컬러가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맞아요. 머리 보시면 그게 새까맣게 아니라 살짝 블루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보셨어요? 저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95년부터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 블루블랙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염색할 때 가면 블루블랙 해주세요. 이 말 하면 이게 트렌드 리더였어. 근데 블루블랙을 딱 하고 나왔더라고요. 도희님 비웃으시는데요? 제가 웃는 소리까지 들리나요? 그럼요. 우린 다 알아요. 요희님 저랑 같은 세대이시잖아요. 유행 아니었습니까?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어떠셨어요, 도희님은? 저는 배우는 이솜 배우 원래도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하신 소공녀도 좋았고 그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드라마의 커리어우먼 역할도 너무 좋았고 뭔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느낌 들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하고 이런 점도 좋았고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이솜 배우가 연기한 정윤아 캐릭터도 되게 좋았지만 저한테 뭔가 이렇게 탁탁 건드리는 역할을 해준 거는 고화성 배우가 연기한 자영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캐릭터가 그 실무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리고 오지랖도 되게 많은 설정이지만 그냥 단순히 오지랖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 직장 생활을 저도 8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정말 흔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오너십을 정말 많이 갖춘 사람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맞아요. 네, 주인의식이 굉장한 사람이야. 굉장하죠. 정말 네. 주인의식이. 네. 그래서 그 폐수 유출 지역을 나중에 패널 유출 지역을 오가면서 자기가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도 뭔가 각성을 계속하고 주변 사람도 각성시키고 맞아.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었거든요. 뼛속까지 직장인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다니지만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고 이 공간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멋있다. 근데 되게 건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괴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럴 또 수 하는 있다. 순간이 있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돈 주는 곳이니까 괴롭다고 생각하자. 원래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며 이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근데 참 이 캐릭터는 정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일과 나는 내 직장을 사랑하고 싶다. 이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게 이게 단순히 회사에서 그냥 심어주는 오너십이 그냥 세뇌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너무 그냥 포기했던 거 아닌가. 내가 포기하는 만큼 결국 나한테도 내 인생의 그 시간만큼도 내가 놓치는 건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네, 듣고 계신가요? 네. 아니 네네. 너무 빠져들었어 나 지금. 나도 어떡하지? 생각이 나 지금 많아졌어. 문구가 촉촉해졌어. 잠깐 통화가 끊겼나? 거짓말. 네,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가 참 좋았고요. 맞아. 근데 유나 캐릭터에 대해서도 그 이솜 배우가 굉장히 똑똑한데 저는 그 씬이 마음이 아팠어요. 어디가요? 할 말을 다 하는 캐릭터인데 그 첫 번째 붙는 엘베신에서 맞아. 그 조델이랑 하지. 붙는 다 들었어. 자기 비서실에 있을 때 얘기. 그래서 우리 부서를 쫓겨난 거라며. 자기 꽃뱀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다들 꽃뱀 그러니까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불쾌하더라. 비난받을 사람은 제가 아닌데요. 그래, 그럼 됐어.
부러지는 사람이지만 증거가 없어서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시대는 다르지만 현실적인 면도 참 놓치지 않는 영화다. 그런 점은 되게 좋았고. 그 보너스 컷에서 쿠키 컷에서 시원하게 한 방 날리잖아. 너무 좋았어. 야, 나 좀 그만 보고 너를 봐.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네, 그것도 참 좋았어요. 이제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를 봐. 나를 보지 말고 이제 너를 좀 맞아. 봐. 좋았죠. 아니 근데 고화성 배우가 저는 그 괴물에서부터 고화성 배우를 눈여겨보고 고화성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거의 다 챙겨봤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해서. 근데 진짜 어떤 역할이든 갖다 붙이면은 맞아요. 너무 소화를 맞아, 잘해내는 맞아. 배우.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뭔가 순박한 듯 당찬 듯 그러니까 뭔가 그 경계를 넘나드는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갑자기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데 샵샵 저 최애 장면. 저도요. 이 대사는 정말 명대사다. 그 뒤에 흘러나오는 대사들이 사실 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대사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외롭다 외로워 하는 그 대사가 외롭다, 외로워. 너무 찰떡이잖아요. 맞아요. 울면서 외롭다 외로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사실 그거 애드립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애드립인 장면들이 몇 장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포장마차에서 야 너 이거 자영이한테 얘기하지 마. 이 대사는 이솜 배우가 만든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들 사이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지 맞아, 않고 사실 맞아. 서로 좀 숨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한테 이거 얘기하면 얘한테 안 좋아라는 생각 때문에 그 대사는 이솜 배우가 직접 만든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배우의 케미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영화 초반의 설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입사 8년 차가 돼도 승진 대상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임신하면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90년대 시대상을 영화에서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토익 600점만 넘기면 고졸사원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영화의 설정이 우리한테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뭐 한 두세 달 만에 어떻게 영어 공부도 제대로 안 해봤던 사람들이 600점을 넘을 수가 있겠어요. 맞아.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건데 뭔가 명분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는 평등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라는 어떤 그 당시에 토익 점수처럼 고졸 계약직 사원들이 받았던 영화 속 차별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유니폼. 유니폼 진짜.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직원들은 전부 이렇게 커리어우먼 같이 예쁜 그치. 옷을 입고 오는데 얘네들은 항상 와서 그 빨간 자주색 그 되게 고구마 촌스러운 같은 고구마 같은 그런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래서 맞아. 나중에 왜 박혜수 배우가 그 본부장님 병문안을 가서 나 이제 일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나 정말 그 유니폼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우리 마치 고졸 그런 사원인 거 티내는 것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유니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유니폼도 그렇고 그 프리마 기억나세요? 프리 몇 스푼, 커피 몇 스푼, 설탕 몇 스푼 이거 진짜 저도 심부름 많이 했었는데 오 진짜? 네, 집에서.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아예 대놓고 여기서 설정을 하잖아요. 시간을 재가면서 내가 이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게 직원들의 기호에 맞춰가지고 커피를 탈 수 있는가를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좀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여직원들이 커피 심부름 이런 거 안 하나요? 요즘? 보통 여직원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서 하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맞아. 아니 우리 회사에서도 저희 막내가 어느 날에 그렇게 커피를 타고 있는 거를 몰랐다가 우연히 탕비실을 갔다가 본 거예요. 제가 내가 너 그거를 커피를 여태까지 그분 오면 타다 줬어? 라고 했더니 에이 뭐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걔는 그냥 가볍게 얘따 커피 마셔라 이러고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싫어서 못했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저도 들면서 근데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그냥 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타서 갖다 드리고 뭐 그랬던 거는 같거든요. 근데 그게 특별히 막 불편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그거를 딱 내가 전담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빡치는 거지. 뭔지 알 것 같다.
유수님은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실 다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그 막판에 어쨌든 페놀 유출 사건이 막 TV에 나가고 나서 검사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검사 역으로 김태훈 배우가 나오는데 맞나? 김태훈 맞습니다. 배우가 나오는데 그 김태훈 배우가 이 검사한테 자영이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제가요, 사실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얘기하려고 제가요 했는데 사실은요. 아가씨 디스두가 사다 달라고. 아, 나 진짜 막 저는 화가 나더라.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현실이었겠지? 네, 근데 사실 영화였으면,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사실 장면은 그동안에 이제는 제가 봤던 영화로서 익혔던 정보에 의하면 거기서 자영이가 뭔가 정보를 터뜨려서 검찰이 쫙 잡는 그치. 거를 상상을 했는데 어. 갑자기 디스두갑을 사오라고 하는데 너무 현실인 거야. 너무 현실적으로 되게 너무 사실적으로 잘해놓은 잘 거예요. 그렸죠. 그리고 네. 한마디도 못하고 나가잖아요. 어. 저는 그 장면이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맞아. 저도 그 장면에서 저 말을 검사가 믿어줄까? 혹시 검사가 얘네들이랑 회사랑 이미 편이 아닐까? 맞아.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할 거다. 거야. 네, 그랬는데 아예 기회조차 아닌 거야. 사라지는 걸 알고 너무 충격적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네, 어. 맞아요. 끔찍하게. 전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차별, 그러니까 그 상고 꼭 나온 유니폼 입은 여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자한테 그 차별이 이제는 이렇게 조직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는 그 시대 상황. 재떨이 갈아주는 직원인 거지. 맞아요. 도희님은요? 저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영화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눈에 띄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는 조연철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최동수 네, 대리. 최동수 대리 역할했던 근데 그 대리 역할이 이제 이자영보다 늦게 입사했지만 대리로 먼저 승진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 사람도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나와. 그래서 자기가 입사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선배가 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고화성 배우가. 그래서 자영 씨한테 선배님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그 과장이 홍과장. 굉장히 인상 쓰고 있는 과장이 홍 과장이 혼내잖아요. 오히려 군번 너 왜 그 꼬인다고. 호칭을 쓰냐 혼내고 또 자영이한테도 네가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거냐는 투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두 사람 사이가 아니라 이 질서 자체에서 이 굉장히 강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 호칭을 선배님이라고만 해도 이렇게 크게 남들 앞에서 혼나야 돼. 정말 명확하게 너랑 나랑은 다르고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억에 많이 남고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후배가 저를 선배라고 안 불렀다고 그놈. 그놈. 근데 정말 근데 그때 제가 또 하나 굉장히 화가 났던 지점이 누구 하나 남자 선배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끼어들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 사이에 그냥 둘이 이뤄지는 일이라도 나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호칭이 선배님 뭐야.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유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거 자체가 어쨌거나 시대가 되게 많이 달라졌지만 너무 울컥한다. 기억에 남아요. 네. 진짜. 이 선배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또 조연철 배우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바뀌는 그 순간 기억하세요? 차에서 맞아. 내려가지고 등짝 스매싱. 한번 대들었다가 선배 해주니까 진짜 뭐 이러면서 막 맞아. 하잖아요. 물론 뭐 등짝 바로 얻어맞고 정신 차리긴 했지만 네 그런 호칭에서 전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힘들게 사시는구나. 아니 근데 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겪었던 차별도 생각나고 아직도 좀 잔존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열심히 토익 공부도 하면서 좀 승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초반의 설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과 함께 등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방류한 페놀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은폐하려는 회사에 맞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주인공들 그리고 고졸 계약직 사원들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영과 유나, 보람이 좀 고군분투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장면들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 좀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저의 최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영이가 소리쳤던 샵샵년들하고 아. 소리를 치면서 외롭다 외로워했던 그 장면인데 그거 말고도 저는 좀 놀랐다라고 해야 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이 세 명이 중간에 상무를 끌어들이잖아요. 자기 편인 것처럼. 오상무.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오상무라는 캐릭터가 연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죠. 전 진짜 회사에 한 명쯤 있을 있을 것 법한 같은. 그런 또라이 같이 오. 연기를 그 하시는데 초상화 기억나요? 나 깜짝 놀랐잖아, 초상화 보고. 너무 놀랐는데 약간 그 뭐지 상무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는 그 네, 호텔을 네, 찾아가잖아요. 네. 상무님만이 우리를 네, 그렇게 네. 해줄 수 있다. 그쵸. 우리 이게 회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무님과 뭔가를 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 그거 그렇게 상무님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와, 이 영화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뒤통수를 뒤통수 치더라고요. 쳤던 거지. 근데 어. 그게 사실 좀 약간 낚았던 통쾌했어요. 거지. 그게 너무 통쾌했어. 통쾌하더라고요. 람보로 돌려받고. 저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떠오르지 않았다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영화에서 사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거기 럭키 나오잖아요. 아는 영에서 나왔던 럭키. 맞아요. 네. 럭키 나와요. 네, 네네네. 그 사과 가수원 농장 딸내미가 아는 영에서 나왔던 맞아요. 그 럭키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그 딸내미를 찾아갔을 때 딸내미가 언니 우리 사과 되게 맛있어요 이러면서 좀 못생겼지만 이러고 딱 갈라주는데 사실 그게 정말 꿀사과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페놀 먹은 사과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영이 되게 약간 머뭇머뭇하면서 한 입 베어 물고 나중에는 그래도 맛있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사장의 자리에 또 사과를 사과가 갖다 놓여 놓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언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과로 약간 뒤통수를 치는 사장의 뒤통수를 치는 뭐 혹은 그 사과 페놀 먹은 사과야 라고 해서 걔가 막 우웩우웩 한다든지 뭔가 좀 더 아니 근데 사과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면 내가 자영이었으면 그렇게 건넨 사과를 못 먹었을 나도, 것 나도. 같거든요. 근데 자영이 그걸 우걱우걱 씹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뭔가 같이 공유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도윤님은 어떠세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영화적인 재미가 필요하니까 뒤에 갈수록 뭔가 영화적인 전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 부분부터 이제 조금 아쉽게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런 걸 할지 안 할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이자영이라는 캐릭터가 제일 먼저 그런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패널 유출 목격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 자기가 덥자 그랬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하라고 이 만만한 최동수 대리를 계속 찌르잖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직접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나중에 뭔가 되게 거창하게 셋이서 누구를 찾아오고 막 이런 거보다 오히려 저한테는 좀 다가왔던 것 같고, 왜냐면 전 그런 거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굳이 그 패널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알고 나서도 그 대학교 영수까지 안 가봐도 되잖아요. 근데 갔지. 굳이 자기가 뭘 나서서 가보는 거잖아요.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쪼그라들어가지고 돌아 나왔는데 대자보 보고 다시 마음 바꿔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순간 뭔가 거창하게 어디를 탁 터트리고 이게 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서 뭔가 계속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할지 말지 고민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네.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쵸. 네. 개미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과정에서 선택하는 것들. 그런 장면들 되게 인상적인 게 저는 고졸 사원들끼리 연대하는 장면들 되게 영어 기억에 단어 남아요. 찾아서. 같이 그거 해석해주는 네. 이런 것들. 그 많은 엄청난 양의 방대한 양의 네. 영어로 된 문서들을 다 해석하고 번역하고 하는 장면들도 기억 남고 각 부서마다 다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해서 하나로 맞춰가는 맞아.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회사는 배신의 연속이라면서. 그래, 갑자기 또 이제 좀 보조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송소라.
맞죠? 맞아요. 청소라. 저는 그 친구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 담배 안 피워요. 그러니까 사건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또 언니들에게 좀 기억에 남는 인물들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소라 역할을 했던 이주영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 거기 영화에 보면은 그 박혜수 배우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셋이 막 얘기를 할 때 이마에 포스트잇 붙은 게 보이잖아요. 싸가지랑 네, 오지랖. 싸가지랑 오지랖. 오지랖. 근데 저는 이 송소라 같은 캐릭터가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이마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뭐 붙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무심. 은하님 뭐가 붙어있을 것 같아? 저는 방관하는 다혈질. 왜 다혈질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방관하다가 좀 어느 순간 팍 터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울컥하는 것도 있고 저는 좀 다혈질이에요. 아 진짜? 네. 도희님은 뭐가 붙어있을까요? 저요? 뭐가 붙어 있어도 걱정인데. 저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사람 뭐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을까요? 프로가 심한 사람. 감독님은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프로 참견러. 음. 저 참견 진짜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송소라 같은 캐릭터가 방관하는 다혈질의 캐릭터랑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그래서, 캐릭터인데? 네, 저랑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애정이 좀 갔겠네요. 조금 혹시 그럼 다른 인물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다면 저는 사실 동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최동수 대리? 네. 그럼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매력이 그리고 있었어.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없는 남자상 아닌가요?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먼저 승진을 했지만 선배님이라고? 선배님 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울컥하긴 했지만 등장 스매싱 맞아. 한번 맞고 나서 다시 거기가 즐거우시죠? 너무 매력 있었어. 선배님 아파요. 아파요 배구하셨어요? 뭐 이러는데 얄미워. 얄미운데 근데 어쨌든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끝까지 이게 곁에 남아있고 막판에 이제 그 복도에 앉아있는데도 가가지고 부장님이 선배님이랑 놀지 말래요. 유치뽕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 아 그리고 그 수첩에 다 기재해놨던 것도 맨날 제가 독박 쓰니까 수첩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최동수 대리 매력 있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과장님도 저는 근데 워낙에 굵직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홍과장? 과장님도 너무 저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자영에 대해서 얘가 능력이 있는 애라는 거를 다 캐치하고 있었고 이미 그리고, 알고 있었지. 네. 보고서를 쓴 것도 자영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 있다. 우리가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저는 그 반대인데 약간. 저는 정말? 사회생활 많이 안 한 사람. 저는. 아니 알고 있었으면서 어. 왜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그랬는지 나는 되게 그냥 조직에 흔히 있는 물들어버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했거든요. 조직이기 때문에 잘해줄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속으로는 마음 쓰고. 그래서 싫어야. 아 그렇구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도희님은 어떤 캐릭터에 좀 정이 갔나요? 정이 가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 영화에서 아까 그 직장인으로서 마음가짐 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랑 같이 제일 좋았던 점이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사람이 없다. 이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 최동수 대리나 홍수철 과장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에서 저는 제가 호불호가 되게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옳다 그르다도 결국에는 다 사람에 하는 문제인데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어차피 말해도 안 통하는 사람 이런 딱지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선을 그으면 물론 저는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옳고 그르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건 맞지만 그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고 선을 긋고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줄여버리는 게 아닌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내 손발을 내가 자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다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만 해도 나한테 해가 안 되면 그냥 타협하거나 남의
일이니까 눈 감을 수 있는 존재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지만 또 사실 남의 일에 손을 내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맞아요. 거를 너무 아니라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홍수철 과장도 사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할 필요 없어. 되게 꼰대고 꼰대지. 막 나서가지고 왜 선배라고 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는 행동도 하고 그쵸.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한테 그런 면을 너무 기대조차 안 하고 그냥 나쁜 놈 이렇게 해버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도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봉현철 부장에 대해서도 어. 반대 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그래요? 완벽한 상사라고 생각했던 부장이었는데 좋기만 한 사람이 아니죠. 네. 사실은 그쵸 검은 물도 좀 회사에, 들었던 사람인 거고 빈일을 네, 다 처리해 맞아요. 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사람이 확실히 복합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근데 저는 봉현철 부장님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그 특히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보람이 맞아. 상 당했을 때 맞아. 유일하게 그게 아마 섬이었던 것 같아. 어떤 섬 되게 시골. 멀리 있는 혼자 가서 음. 부주금 내고 되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가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부장님이 돌아가시고 문상을 가는 보람의 모습으로 딱 연결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근데 내부 고발자로 자기가 뒤집어 써가지고 그거를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문상을 회사 오지 사람들. 않아서 맞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부장님이 명언을 또 많이 남기셨어. 맞아. 저 여기다 표시해놨는데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 옛날엔 하늘이라던가 사람들이 참 좋았거든.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사회는 점점 썩어오는 것 같아. 그래도 말이야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쉽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옛날을 안 살아본 사람들한텐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누군가에겐 좋은 시절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 멘트가 이 부장님을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람이에게 썼던 남긴 네. 편지죠. 맞아요. 좋았어. 이런 멘토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욕심도 생겼고 네.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은 배우가 있는 건 아니죠? 왜 마케팅 부장님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맞아. 매력적이었어. 근데 그거는 어제보다 발전했어. 근데 그분 저는 그 사장님이 나쁜 놈이라서 되게 아쉬웠어요. 빌리박 사장? 등장했을 때부터 원래 그 배우가 악역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악역이겠지? 그렇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젠틀하고 막 그런 CEO로 끝나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전이 맞아. 있었지. 나쁜 놈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왜냐면 되게 멋있었거든. 왜냐면 처음까지는 저 사람 오랜만에 선한 역할을 맡았네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래서 사실 얼굴도 되게 매력적이고 좀 약간 중년의 섹시함이 있는 있어요. 얼굴이잖아요. 맞아요. 분위기도 되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맨날 나쁜 역할만 맡아가지고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런 오랜만에 선하고 멋있는 맞아. CEO도 있어야지. 너무 처음부터 전 답이 나와가지고 매번 나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너로구나.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반전 때문에 또 영화를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이 또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이 영화를 연출한 이종필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작디 작은 존재들의 성실한 분투로 빛나는 파이팅 가득한 영화다. 어떻습니까?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이 좀 되시나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영화니까. 맞아. 영화다라고 해서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 현실에서는 사실 어렵죠. 이렇게 힘들죠. 작고 작은 힘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고 판타지다? 판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도희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저는 이게 판타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공감을, 그 작디 작은 존재들의 성실한 분투라는 걸 마음에 확 다가오게 할 만큼 잘 만들질 못했다. 그게 참 안타깝다. 뒷심이 너무 딸렸다. 맞아, 그건 그래요. 네, 그게 아쉬웠어요. 뒤에가 너무 영화처럼 가버려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게 캐릭터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끝까지 잘 살려내지 못하고 뭔가 사이다 전개,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을 위해서 던지는 그런 무리수들이 좀 식상하고 아쉽다는 평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도 다들 비슷한 생각 갖고 계세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감독이 작디 작은 존재들의 성실한 분투로 빛나는 화이팅 가득한 영화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평을 해놨기 때문에
끝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본인이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방금 설정 자체가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사실 막판에 가면서 너무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표이사실에 사장실에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영어로 얘기하고 even one will turn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In English win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은하님도 비슷했어요? 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적인 재미가 급격하게 좀 떨어졌던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웠어요. 영어 대사들은 정말 좀 무리수였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고 사실은 영어 토익반이라는 건 처음에 흥미를 끄는 거 외에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 작품에서. 그렇죠. 흐름에도 그렇고. 근데 굳이 그 부분을 그렇게 신경을 썼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도희님 말처럼 뒤로 갈수록 좀 너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런 B급 정서가 너무 재밌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좀 자기적인 설정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대표이사실에 들어가서 여직원들이 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다 같이 외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글거리긴 했어. 근데 그런 장면들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통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150만 정도 관객이 들었던데 그 테넷이 200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꽤 많은 관객을 동원을 한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자기적이더라도 비슷하게 어떤 통쾌한 감정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끔 만들려는 감독의 좀 의도가 잘 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아쉬운 점도 얘기했으니까 언니들이 생각하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어떤 영화인가?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언니들에게 한 문장으로 추천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도희님? 정말요? 저는 한 문장이요. 한 문장. 저는 우선은 진짜 싫은 사람이 많은 직장인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이 영화를. 그냥 어쨌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공간인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아예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냥 뭔가 힘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사는 것 자체가 체념하게 되고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냥 분노와 좌절감과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 그것만 가득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저한테 나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희망적이었어요. 그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태도 자체가 좀 심지어 저렇게 언제 대리가 승진될지도 모르는 저런 아이들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보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좀 들게 해줘서 저는 저같이 싫은 사람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결국에 한 문장은 그냥 영화랑 상관없이 저한테 그거 같아요.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다.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다. 도희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 다들 긴장했다? 아니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쾌 상쾌 통쾌한 영화거든요. 맞아요. 딱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사실 제 상태가 날도 추워지는데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기 싫어지는 계절이 점점 오는 거잖아요. 또 겨울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 뭔가 집에만 있을 때 볼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맞아요. 가족들과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진짜 군고구마 까먹으면서 저는 실제로 이제 고모랑 같이 보면서 고모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거든요. 고모 어떠셨대요? 고모 회사 다닐 때도 저런 사람 있었어? 뭐 있었지. 다 저렇게 회사 생활했지. 뭐 이러면서 그 왜 체조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중간에. 체조하는 장면. 아니 우리 사실 국민 체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도 아침에 항상 그런 하나요? 아침 운동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고모 때도 저렇게 운동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우리도 했지. 뭐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봐도 되게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음악도 얘기를 안 난 했는데 멈출 수가 없어. 나나나. 되게 좋아했거든요. 난 저도. 멈추지 않는다. 맞아.
그 그러니까 음악들도 중간중간에 되게 굉장히 저는 레트로한 감성을 잘 살려서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요즘에 워낙에 레트로 감성이 요즘 추세잖아요. 대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캐릭터나 스토리 자체도 좋지만 그냥 옛날 추억이 많이 떠올라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뭐 영어 단어책에 그 빨간색 필름으로 가리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네모난 지하철표도 너무 오랜만에 봤고 맞아. 그래서 그런 20대는 너무 어렸어서 추억할 만한 게 좀 없을 수는 있는데 30대 이상인 분들이면 누구나 봐도 옛날 생각을 떠올리기 좋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써니의 느낌도 좀 약간, 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감독님도 써니를 굉장히 재밌게 잘 봐서 자기가 써니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지하철에 이렇게 스크린 도어 없는 것도 괜히 낯설고 맞아. 막 회사 안에서 이런 상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는 사무실에서 담배 피는 이런 것도 보면 너무 낯설고 그때 너무 당연했는데 그래서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 막 개미가 줄지어서 나는 이런 자기적인 장면들이 재밌더라고요.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아. 대놓고 나 무슨 얘기 할 거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시작부터 나와요. CRT 모니터라고 하죠. 되게 두꺼운 두꺼운 모니터에 그 모니터에 뭐 이렇게 자막으로 막 글 쓰는 장면도 나오고 비디오로 영어 공부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타이니 나는 언제나 작고 작다 그러니까 이런 글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처럼 작고 작은 존재들이 모여서 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통쾌한 영화. 이게 현실에선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영화를 통해서 그걸 좀 대리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 방송이 12월 둘째 주에 나가니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네, 저희 올해 2020년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이 벌써. 네, 연말 계획들은 어떻게들 지금 세우고 계세요? 우선은 그 크리스마스 있는 주에 휴가를 쓰긴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가려고 계획은 하고 사실 비행기표를 끊기는 했는데 너무 심해지면은 못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진짜. 도희님은 혹시 계획 없으세요? 저는 이소라님 콘서트 추가 좌석을 예매를 했는데요. 오,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돼야 아~ 좌석이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줄어야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거든요. 제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러네요. 네. 우리 12월 중순에 또 살롱 모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좀 낮춰져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네요. 2020년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2021년에 유주님, 은하님, 도윤님과는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살 더 먹고 만나네요. 성숙해서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저는 다음 주에 솔롱님과 찾아올게요. 코로나19에 지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